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오셨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삼국시대 얘기를 계속하기로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삼국시대 얘기가 얼마나 이 다양하고 말하자면 그 시대폭이 넓은지, 시간은 100년밖에 안 되는데 중국 역사 5000년 동안에요. 그렇게 그 다양한 인물들이, 그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이 나와서 활약을 펼친 시대가 5000년 동안에 딱 삼국시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나라, 명나라, 송나라, 청나라 기억되는 인물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죠. 참으로 희한한 시대가 삼국시대예요. 그런데 참 그 유감인 게 여자들은 삼국지를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봐야 이제 소설을 보죠. 여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여자들 중에서 삼국지 본 사람은 한 4-5명 중에 1명이 볼지 말지. 남자들은 삼국지 안 보면 그 바보 소리 듣거든요. 삼국지를 안 봤다. 그러면 저 뭐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이 삼국지를 안 보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얘기와 권모술수 얘기예요, 삼국지가. 근데 여자들이 전쟁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첫째가. 2번째는 뭔가 하니 그 유비 그 등신이 도망칠 때마다 에펜넬 버리고 도망을 쳐요. 역사에 나오는 것만 4번을 버리고 도망을 쳐요. 그러니 여자들이 볼맛이 나겠어요, 그놈에게. 걔가 도망칠 때마다 데리고 도망쳤으면 좀 더 팔렸을 텐데, 삼국지가. 참.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들이 삼국지를 안 본다 그래요. 오늘은 얘기 주제가 지난 시간엔 되게 그 삼국지의 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그 우리 참석자들이 여러분이 빠졌죠. 여러분들 그 빠진 이유 아세요? 한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너무나 삼국지에 대해서 실망하고 너무나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해가 가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정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소설이거든요. 소설하고 정사 차이가 글쎄 그 사람마다 물론 그 얘기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70%가 허구예요. 70%. 그러니까 진실은 그 시대 상황하고 인물, 그런데 그 인물들의 활약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나관중이 참 천재, 그 다음 참 천재 작가예요. 자기 마음대로 시대를 왔다 갔다 하고 인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전부 다시 편집을 하고 다시 짜깁기를 해서 이 사람이 한 걸 이 사람이 한 걸로 하고 이 시대 한 걸 저 시대로 한 걸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갈량이에요. 이 제갈량은 사실은 제갈량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은 제가 강의 원고가 없어요. 다른 때는 원고가 물론 있지만 전 강의를 원고를 안 보고 강의를 해요. 강의를 보고 원고를 보고 강의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원고를 정리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못했어요. 자료가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이 삼국지 공부할수록 각 사람에 대한 것만 해도 거기 인물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다 개성이 다르고 다 활약이 다른데 그 사람들의 실제로 한 활약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달 내내 공부했는데 이 2시간 강의를 못 만들겠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인 그 틀이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배경 같은 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인물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많은 인물이 활약을 한 거예요, 삼국지에서. 그 인물이 실제로 활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로 어디까지 활약했는지, 이게 이제 정사하고 소설 차이인데,
나관중이가 너무나 포장을 해놔가지고 그 진실을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딱하게 된 인물이 제갈량이에요. 우리가 그 삼국지 연의를 보면은 물론 소설이지만 제갈량은 거의 그 신의 수준이죠. 신기묘산이고 신기막측. 그 말하자면 모든 일을 다 예측하고 제갈량의 예측을 벗어나는 사건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어려운 사건이 닥칠 때마다 제갈량이 한 게 뭐예요? 금낭지계라고 그래가지고 비단주머니를 주는 거 있죠. 비단주머니 열면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계책이 다 들어있는 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소설이에요. 몽땅. 제갈량은 군대를 기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딱해요. 그 사람은 뭘 했는가 하니 후방에서 군량을 조달하고 병사를 충원하고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갈량이 참으로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정치, 정말로 공평하게 정치하는 사람이지만은 임기응변에 뒤떨어졌다고 역사에 나와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아는 그 삼국지연의 제갈량은 거의 그 신 수준인데 호풍환호를 하고 동남풍을 부르고 무슨 예를 들어서 사마이 삼부자를 갖다가 호래곡에서 상반곡에서 말하자면 그 화공으로 태워 죽이려다 손학비가 살아나고 만만에 가서 칠금칠정을 하고 등 깎고 산만을 갖다가 화공으로 다 태우고 그 사람 전공이 원래 화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몽땅 소설이에요. 몽땅.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갈량의 활약을 우리가 가장 깊이 아는 것이 적벽대전이죠. 그 적벽대전 스토리가 적벽대전 이전까지는 제갈량이 군대를 지휘해 본 적이 없어요. 적벽대전 때도 지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군대를 지휘한 거는 유비가 죽은 다음에 기산으로 북벌을 시작할 적에 가장 큰 북벌이 1차 북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1차 북벌 때 선봉을 장합이나 위연을 써야 되는데 제갈량이 마속을 쓰는 바람에 1차 북벌을 실패하고 그 뒤에 북벌은 1차 북벌만큼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위나라의 방어 때문에 번번이 좌절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후기 지수 중에서 일기 말고 일기는 예를 들어서 조정이 그 손견이니 그 다음에 유빈이 뭐 여폰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국시대 그 일기 기수들이에요. 일기 기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갈량이에요. 제갈량은 일기 기수예요. 두 번째가 사마이예요. 제갈량은 총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고 그 다음에 사마이는 위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후기 지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후기 지수가 누구였겠어요? 얘기 한번 해봐요. 육선. 육선은 일생 동안 전쟁에 나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 제갈량은 복하면 졌는데 육선은 져본 적이 없는 사람. 오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이 후기 지수 2세대가 바로 육선이에요. 위나라는 사마이고 총나라는 제갈량인데 셋을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자질이 떨어진 게 제갈량이에요. 참 딱하죠. 예를 들어서 제갈량하고 육선하고 비교하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직접 둘이 전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릉대전에서 관우가 죽은 다음에 관우가 이제 오나라 송권한테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한 다음에 유비가 군대를 이끌고 오다를 쳐들어갔잖아요. 그게 이릉대전이에요. 삼국시대 3개 대전 중에 하나의 이릉대전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육선한테 걸려가지고 박살이 났죠. 그런데 유비가 살아온 것이 육선이 유비를 추격하다가 제갈량이 어복포에 펼쳐놓은 팔진도에 들어간 거 기억나세요? 돌무더기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갈량의 장인 황승원이 구해주는 바람에 육선이 겨우 명을 구해가지고 돌아왔다. 그것도 몽땅 소설이에요. 그런 거 잊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선하고 제갈량하고는 싸워본 적이 없고, 제갈량이 싸운 건 사마이예요. 사마이인데 무슨 공성견이 죽은 공명이 산 죽은 달을 쫓아내니 어쩌니 하는 건 봉땅 소설이고요. 제갈량은 사마이한테 싸울 때마다 깨졌어요. 사마이가 제갈량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그래서 삼국지 정사를 쓴 진수가 얘기하기를 전략 세우는 데서 떨어지고 임기응변 능력이 없어서 제갈량은 그저 뒤에서 군량이나 대고 병사나 보내주고 그게 제갈량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떴는 거 아니? 사실 삼국지에서 가장 띄운 인물이 제갈량하고 관우예요. 관우. 이 관우는 또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관우가 그 조조 밑에 있으면서 여포를 쳤을 때예요. 근데 그 여포가 이제 그 조조한테 화해를 하자고, 말하자면 정전을 하자고 사자를 보냈어요. 그 사자 이름이 진의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서주 일대에서 진의록 그 사자의 처가 경국지색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걸 우연히 관우가 그 여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삼국지에 보면 관우 여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정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의록이라는 사람의 처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관우가 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 여자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왠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여포가 조조한테 잡혀갖고 이제 교사를 당했는데, 교사를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초선이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진록의 천이 그런 전부 다 그 당시에 전리품이에요. 승자가 다 갖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사령관이 조조거든요. 그러니까 조조한테 허락을 얻지 않으면 여자 하나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한테 관우가 청원을 했어요. 진의록의 철을 자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조조가 관우의 활약이 원래 뛰어나니까 그래라. 그런데 이 멍청한 관우가 그 얘기를 조조한테 몇 번을 확인한 거예요. 아, 진짜 절 주시는 거죠? 이렇게. 걔가 머리가 나쁜 그런 거예요. 그 조조가 그 얼마나 똑똑해. 애가 딱 그 얘기를 듣더니 걔가 정말 쓸만한가 본데. 그래가지고 지가 불러보니까 진짜 애가 쓸만하거든요. 지가 딱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우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관우상하고 얼마나 달라요. 거기다가 관우가 그 오나라의 마충, 번장 수하장수가 마충인데, 마충한테 맥성에서 도망가다가 잡힌 거 기억하시죠? 죽기 직전에. 그때 그 오나라하고 위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관우를 쳤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관우가 그 위나라의 번성, 조인이 지키고 있는 번성을 공격했어요. 번성을 공격했는데 손권이, 그 손권이요. 왜 여러분들 그 삼국지 전체를 보면 손권의 그 이미지가 조조나 유비에 비하면 아주 희미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조는 거의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셋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조조예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유비나 송공 같은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조조는 영웅이에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몰랐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 거 아니? 손자 오자가 쓴 병법서에다 주석을 달아서 그 만든 책이 맹덕신사예요. 책을 쓸 만큼 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병법 책을 만들 정도로 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삼국시대에 가장 뛰어난 시인이 첫째가 조식이에요. 조조 아들. 그 조식이 어느 정도 뛰어난 인물인 거 아니? 200 있죠, 200. 이태백. 두보하고 맞먹는 학렬에 있는 사람이 조식이에요. 조식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거의 그 수준에 간 사람이 조조예요.
그 사람은 무공도 뛰어났고 날아가는 기러기를 정말 활로 쏴서 잡을 수 있는 무예를 가졌어요. 조조가 하루 나가서 잡은 꿩만 기록이에요. 63마리를 잡았대요. 꿩을 활로 쏴서 잡은 게. 그럼 그게 뭐냐, 하늘이 반이 공기고 반이 꿩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그만큼 조조가 무예도 뛰어난 데다가 시적인 것도 뛰어나고 영적인 면이 있는 데다가 간교하기 짝이 없고 잔인해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갖다 쭉 살펴보면서 조조에 대한 그 모든 평을 모아보면요, 조조같이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간이 없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이고 솔직하고 유머러스하고 정치를 잘하고 시를 잘 쓰고 무예에 뛰어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 그런데 또 뒤를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간교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참, 그런 거를 다 합쳐도 이 사람한테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조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쎄요, 그게 뭐 다른 사람의 이력이나 뭐 스펙트럼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조조하고 비교할 사람이 상호지 아무도 없어요. 발끝도 못 쫓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천하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국지 하니까 맨날 위, 촉, 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력이요, 총나라는 위나라의 8분의 1 내지 9분의 1 수준이에요.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갈량이 뛰어났다는 게 그렇게 내정을 안정시키고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국력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총나라를 버텼다는 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뛰어난 거지, 무슨 놈의 정벌에서 총나라, 말도 안 돼. 총나라 인구가 90만이에요. 위나라 인구가 450만이에요. 거기다가 위나라는 그 하북에 그 황하평원 있죠, 중원평야, 그거를 차지하고 있어서 모든 물산이 엄청나게 풍부한데 유비가 사는 데는 익주, 지금 말하자면 사천성이에요. 산이 험악하게 짝이 없고, 평야가 비록 천리가 있지만은 물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산량을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 그런 총나라를 이끌어간 사람이 제갈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거지, 근본적으로 제갈량은 딱 영웅의 생각과 일반인의 생각이 딱 다른 거예요. 그게 딱 그거예요. 일반인들은 딱 생각을 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거든요. 영웅은 안 되는지도 알면서도 해야 될 일을 해요. 그게 제갈량이 한 거예요. 그게 북벌이에요. 그 사람이 북벌을 해가지고 위나라를 갖다가 멸망을 시키고 한시를 중화한다고? 그 개똥 같은 얘기거든요. 국력이 비교가 되죠. 90만 명이면은요, 병사를 몇 명을 차출하겠어요? 병사를요, 총나라 병사가 10만이었어요, 병력이. 그러면 10%에 10%. 지금 정상적인 병력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예요. 그런데 10%면은 우선 전 인구 중에 여자가 반 아니에요, 간단히. 여자 빼고. 애새끼하고 늙은이 빼고. 다리 쩔뚝거리는 놈 빼고, 이 새끼 저 새끼 다 빼고 나면 남는 거는 몇 되지도 않는데 10만을 끌어낸 거예요. 그게 전 총나라 국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0%를 따지면 450만 명인 위나라는 40만 명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갈량이 무슨 천하기제가 아니라 사마이한테도 떨어져요, 전략이. 총나라가 위나라를 제압할 수 있었던 찬스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총나라 장수 중에 위연이라고 있어요. 위연 다 아시죠? 위연이 처음, 근데 그것도 다 소설인 게, 옛날에 뭐 한연, 장사태수 한연 밑에 뭐 황충이 있었고 위연이 있었는데 황충을 죽이려니까 뭐 위연이 나와서 뭐 칼을 그건 소설이고, 위연은 그냥 하사관 출신이에요. 유비가 발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용맹하고
담대해요. 위원이.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황충을 죽이려 했는데 위원이 당상으로 뛰어올라서 한 칼에 태수 한연을 죽이고 황충을 살렸다. 연이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제갈량이 당장 수하들을 불러서 위원을 당장 참아라. 기억나죠? 뒤통수가 튀어나왔다. 아니, 뒤통수가 튀어나왔다고 발골이라고? 여러분들 그 소설은 그냥 보고 진행하지만 그거 얼마나 어린애 같으니. 아니, 뒤통수가 튀어나온다면 그럼 다 반골이에요? 나중에 위원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리 앞에서 제갈량이 얼마나 사람을 잘 보고 결국 반란 일으킨 인물을 초장부터 알아봤다는 걸 띄우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 머리가 뒤통수가 튀어나왔다고 반란 일으킨 놈은 이 세상에 뒤통수가 튀어나온 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총나라예요. 나라가 조그마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사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장수들 중에서요 가장 팬이 많은 장수가 누구겠어요? 거기 지금 명단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팬이 많은 장수가 과연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중에서. 뭐죠? 누구요? 뭐죠? 틀렸어요. 조은. 바로 조은이에요. 조자룡. 조자룡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삼국지에서 창을 찌면은요 100곳이 날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장판파에서 기억나요? 100만 대군 속으로 들어가서 대장기를 3개를 베고 이름 있는 장수를 50명을 베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두를 구해냈다고 그랬죠. 그게 조은의 활약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소설이거든요. 그 당시에 장판파에서 유비 인마를 쫓아온 조조군은 100만이 아니라 5,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5,000명이 수십만 명 피난민 속에서 약탈 안 하고 정신없는 거기를 그냥 조은이 말 타고 댕긴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그 조은이 그 오호 장군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오호 장군. 첫째가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은. 5이 오호 장군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4호 장군이에요. 4호 장군.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은은 뭐냐? 벽이 한 겹 딱 떨어져요. 밑바닥에. 그 왜 그런 거 아니? 용맹은 조자룡도 뛰어났지만 미운 털이 박혀서 그래. 미운 털이. 조자룡이 충성지도 의리가 있지만은 정치적인 머리가 없는 데다가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유비도 불편하고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하고 얘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유, 넌 좀 빠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우가 전장군이었고 황충이 아마 후장군인가, 좌장군, 우장군, 그렇게 4명이 바로 관우, 장비, 황충, 마초예요. 조은은 거기 못 꼈어요. 그리고 조은은 조자룡이죠. 조자룡은 죽을 때까지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뭘 큰 게 한 게 있나 하면 생각을 해봐요. 연희에서도 없어요. 결국 그 조자룡이 한 일은 유비 경호대장 하다가 끝냈어요. 그 사람은. 공을 세운 것도 없고. 그런데 연희에서 조자룡의 활약을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바로 장판터전도 있죠. 100만 대군 쏘는 5,000명인데 그래서 조자룡이 그렇게 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연희에서 아는 인물들하고 정사에 나온 인물 차이가요. 하늘과 땅이야. 자, 우리
조조부터 얘기를 해보죠. 조조는 우선 인물이 못생겼어요. 인물이.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 앞에 쭉 앉아있지만 남자 볼 적에 인물 찾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 찾지 마시고 남자는요, 여자들이 많은 여자, 요새 그 인터넷 통계 본 적 없으세요? 결혼한 여자들이 나중에 내 생에서 자기 남편을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요 20%가 안 돼요. 인터넷 통계예요. 80%가 저 왼수, 죽지도 않고. 정말이에요. 인터넷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멀쩡해도 무늬만 보여요. 겉으로 보는.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남 보기엔 몰라요. 만나면 같이 밥 먹고 파티에 참석하고 다 다니니까. 하지만 내면을 알고 보면 집에 가면 서로 말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자고 너 딴방자 안 넣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반도 넘어요. 여러분들 뭐 살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는요, 여자가 정말 메두스다 안 됐네, 이 중요한 얘기를 정말 딱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많은 여자가 결혼할 적에 멍청하게 인물 보고 체격 보고 집안 보고 학벌 보고 딱 지금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근데 내 얘기는 뭔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남자는요 얘기할 게 없어. 첫째가 능력이. 아무리 모든 게 좋아도 남자가 무능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덕목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게 다 뛰어나도, 모든 게 다 조건이 좋고 부잣집 아들이고 뭐 집안이 다 그 한 가지 결점을 가지면 다른 것들이 다 무의예요. 우유부단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하고 미루거나 딴 데 핑계대고 미적거리는 거 있죠. 그런 인간은 평생 밥 못 먹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에펜네는 평생 고생이에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닥친 일은 결정을 해야 돼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을 놓치면 기회가 지나가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기회를 못 잡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능력 있고 때에 따라서 결정을 가장 냉정하고 정확히 한 사람이 조조예요. 그리고 용모가 잘생기고 집안 좋고 삼국지에서 집안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알아요? 손권이요? 아니에요. 손권은 집안이 시원치 않은 집안에서 나와요. 원소죠. 4세 3공의 집안에서 난 게 원소고, 인물 잘생기고 풍채 좋고 딱 그 사람 결정이 우유부단이에요. 그래서 조조하고 붙을 때마다 박살이 났고, 조조보다 전력이, 땅이, 인구가 거의 10배가 큰 사람이 원소예요. 자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영역하고 인구하고 물산을 가진 조조하고 붙어가지고서 거지가 됐잖아요. 박살이 났죠. 왜냐하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런 말도 맞는 거 저런 말도 맞는 것 같고,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원소는 집안이 멸족을 했어요. 멸족. 한 놈도 안 남고 집안이 싸그리 싹쓸이 하죠. 그 당시에 그 원소하고 조조하고 관도제에서 붙을 적에 원소의 전력이 조조의 거의 10배 가까이 돼요. 10배. 아무리 작게 봐도 7, 8배예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전투를 하고 양쪽이 다 똑같이, 거기 명단 보시면 아시지만 조조한테는 순욱, 곽가, 가후, 정우, 이런 순유, 이런 모사들이 있었고, 원소도 쟁쟁한 모사들 천졌어요. 신배, 봉기, 전풍, 서수, 허유,
확도,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사가 전풍저수예요. 그런데 그 전풍저수가 하는 충언을 원소가 한마디도 안 들은 거예요.